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급 장세를 계속 펼쳐왔는데 그 가운데서 ETF의 변동성과 흐름들은 어떠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변동성 어땠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리스크로 국내외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증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이랑 미국 ETF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손실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M7과 그리고 M7에서 보유액 기준으로 수억 달러가 증발을 하였고요. 하락장에서 반등을 노리고 뭉칫돈을 베팅한 레버리지 ETF들의 상품들의 조정 폭도 상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M7 종목의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계속 투자해도 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계실 텐데요. 미국 증시는 장기간 상승에 대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 등 여러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M7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단기적인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의 기업은 긍정적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는 그간 여러 차례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을 해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그만큼 회복력도 뛰어나고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지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7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미국 중심의 성장성이 여전히 강력한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에 대한 이런 포인트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 특히 M7 종목들 여전히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변동성 관리,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속에서도 뚝심 있게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고 장기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즉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시장을 떠난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분할 매수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일 것입니다. 또 레이 달리오는 시장 타이밍의 예측을 올림픽 수준의 경쟁에 비유하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V자 반등을 노리면서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든지 또 레버리지 ETF에 승부수를 던진다든지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다각화하고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들어서의 현황은 어떠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4월 돼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도 좀 발효가 됐고 그 뒤로 또 90일 유예한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던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4월에 수익률이 좋았던 미국 ETF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익률 상위권에 있었던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ETF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ETF는 한국 방산 주요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최근 유럽발 방위산업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방산업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위와 4위 그리고 5위를 보시면 세계 금채굴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순위를 휩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값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금채굴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성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인 심플리파이 US 에쿼티 플러스 다운사이드 컨벡시티 ETF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서도 풋옵션을 활용하는 ETF인데 이 ETF가 시장의 급락에서 이 ETF의 전략이 크게 주요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엄청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상승 기조가 이어졌던 ETF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대의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관련 ETF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자, 그렇다면 시장 안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채가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채 투매 현상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금리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의 배경은 어떤 걸로 보실까요? 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외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투매하고 있다거나 일본계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를 60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매를 하다가 청산을 당했다는 루머가 다양하게 난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미국 정책 결정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면서 달러가 안전자산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현재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미국 국채가 급등과 급락을 반동하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시장은 미국 국채보다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해지 비용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국채보다 EU나 일본 국채를 매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미국 국채를 매수하던 자금이 EU나 일본 쪽으로 몰리면서 또 여기에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이 수급에 영향을 주며 미국 국채 시장이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채가 큰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국채로 오히려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앞에서 수익률 단위로도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때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2,000 후반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덧 $3,200 선까지 올라왔고 뭐 연말 기준으로 $3,800까지도 월가에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ETF 측면에서 금과 관련된 ETF 섹터는 어떤 그림을 보일까요? 네, 먼저 금이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관세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확대하면서 금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이끌어지고 있고 이것이 금 가격을 더욱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렵게 보이고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은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금 관련 채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다든지 글로벌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경우에는 금의 매력이 다소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나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인하라던가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ETF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밤 뉴욕 증시만 보더라도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보잉의 주가가 간밤 하락하기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슈로 시간에서 6%대 급락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ETF 투자할 때도 좀 고려사항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안정적인 수익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꾸준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이 바로 자산 배분 ETF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ETF는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상품입니다. 채권 혼합형 ETF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한쪽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일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러한 채권 혼합형 ETF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연금 계좌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으로 담기도 적합합니다. 따라서 채권 혼합형 ETF는 리스크를 제어하면서도 성과를 쌓아가는 장기 투자 전략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커버드 콜, 테마형 그리고 다양한 채권을 다양한 비중으로 편입하는 채권 혼합형 ETF가 다수 상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명만 보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리 노출 정도를 참고하여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수록 조금 더 안전형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투자하기 좋은 게 주식과 채권을 합친 채권 혼합형 ETF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좀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쪽으로 좀 시선을 저희가 돌려볼게요. 4월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ETF 수익률 가장 좋았던 종목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분위기는 미국이랑 크게 달랐을까요? 네, 4월 들어 수익률이 좋았던 한국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한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관세 무풍지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3위를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조선 섹터 관련 ETF들이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3위인 플러스 하나그룹주도 다르지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나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이어가며 주가가 강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4월은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던 조선주가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관세 덕분에 ETF 안에서 조선과 방산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섹터와 업황 또한 조선과 방산 쪽이잖아요. 워낙 장기적인 관점으로 ETF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에도 이러했지만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도 긴 호흡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한 섹터라고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세 정책이 많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네. 이렇게 조선 같은 경우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글로벌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업종도 여전히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과 방산 앞으로도 더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 말씀을 주셨고 지금 4월의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상위권이 전부 다 조선 쪽이었는데 조선과 방산을 제외하고 한국형 ETF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유효할까요? 네,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에 관심이 필요한 섹터는 바이오와 전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오 섹터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주요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리스크를 이렇게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14일 미국 내 바이오 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기술 이니셔티브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력 쪽입니다.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력망의 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주요 국가들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 세계 전력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 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중국 업체들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한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력 ETF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외로 함께 지켜볼 부분은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전력 쪽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 사실 테마단의 쏠림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버블에 대한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인 전환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보시기에 좀 어떤 흐름으로 판단이 되실까요? 네, 지금 같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상황을 여러모로 봤을 때 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있는 방법은 약간 피난성 있는 파킹형 ETF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뉴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어떤 투자처가 유망할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옆에 국가인 중국 쪽의 좀 상황도 같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양책과 관련해서 중국 증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일단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부펀드들이 ETF 보유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 ETF를 바라보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중국 국부 펀드들이 상장지수 펀드의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최대 국부 펀드인 중국 투자회사의 자회사인 중앙후이지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ETF 보유량을 늘리겠다 발표하였고 이에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도 이를 크게 지지하면서 재대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청퉁그룹, 중국 거신, 중국 전자과학기술그룹 등 국유 기업들도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중국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수출기업 감세 및 수출품을 내수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타국가가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 산업, 밸류체인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또 기업들의 자립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ETF는 단기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상승세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중국은 어쨌든 내수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확실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ETF는 바라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중국에 이어서 사실 최근에 미국 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갖는 게 신흥국들에 대한 ETF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미국이 중점적으로 때리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재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제2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최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트럼프와 협상에 임하면서 그 협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향후 중국을 대체하면서 점차 성장을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인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도의 성장성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중국의 딥시크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인도의 투자 자금이 오히려 빠져서 중국으로 가는 움직임도 일부 관측이 되었지만 이렇게 중국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에 다시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베트남과 인도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외 신흥국으로 함께 볼 수 있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목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